자, 호원시험지 어렵진 않았죠 별로? 뒤에 페이지 문제 좀 어려웠고 윤서야 우리 세 번째 줄 안에 앉기로 했어요. 자, 여기 앞에서 시험지 챙겨가시고 자, 그래서 먼저 여기 호원시험지 중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들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에 17번 문제. 자, 이 문제부터 볼게요. 17번 맞췄니? 맞았니, 재현아? 네. 맞았어? 아니요. 틀렸어? 네. 윤서야 핸드폰도 내시고.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x와 x는 n과 서로소인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소가 무슨 뜻이었지, 서연아? 두 자연수가 서로소다. 교집합이요? 좋아. 얘하나 시험지 챙겨가고 핸드폰 내시고 우리 세 번째 줄 안에 앉기로 했어요. 자, 자연수끼리 서로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약수가 1뿐인 관계입니다. 어떤 두 자연수의 공약수를 구해봤는데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 우리는 그 두 수가 서로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A, 2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2와 서로소인 자연수 이런 뜻이잖아요. 2와 서로소인 자연수. 그럼 2와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어떤 숫자들을 말할까? 2의 배수들을 제외시킨 나머지를 말하죠. 그쵸? 2랑 서로소가 돼야 되니까 2라는 공약수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의 배수들 빼고 그러니까 2의 배수가 아닌 수입니다. 2의 배수가 아닌 수. 의미상으로는 요렇고 뭐 1, 3, 5, 7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면 A6은 어떨까? 얘나 네 거 없으면 새 거 갖고 가. A6은 6이라는 숫자하고 서로소가 되기 위해서는 6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소인수를 봐야 돼요. 6을 소인수분해하면 6이 2 곱하기 3이거든요. 그러면 얘하고 서로소가 되기 위해서는 2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3의 배수도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소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예를 들면 뭐 9 같은 숫자는 6이랑 비교해 봤을 때 6이랑 9 하면 공약수가 3이 있잖아. 3의 배수니까. 이러면 서로소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6이라는 녀석이 2와 3이라는 소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2의 배수들 다 빼주고 3의 배수들 다 빼주고 나머지 숫자들만 A6의 원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A6의 원소 1 들어갈 거고 2 빠져야 되고 3 빠져야 되고 4도 빠져야 되죠. 5 될 거고 6 당연히 빠지고요. 7 될 거고 8도 빠지고 9도 빠지고 10도 빠지고 11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런 느낌의 집합인데 자, 그렇다면 A12가 어떨까 살펴봅시다. A12 하영아 A12 12라는 숫자는 소인수분해하면 뭐지?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얘도 그러니까 2랑 3이라는 지금 그 소인수를 가지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집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의 배수 아니어야 되고 3의 배수 아니어야 되겠죠. 요런 애들만 들어갈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좀 전에 썼던 얘랑 어떨까? 동일하죠. 그죠? 2의 배수, 3의 배수를 다 제외시킨 나머지 숫자들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A12는 이렇고 A15는 어떨까? A15. 민영아, 15를 소인수분해하면 뭐예요? 3 곱하기 5지? 그러면은 이 집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고 5의 배수가 아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누가 있을까? 몇 개만 불러봐. 1, 2, 4, 6은 3의 배수잖아. 7, 8, 9 안 되고 10 안 되고 11 뭐 이렇게 가겠죠.
그죠? 네, 요런 느낌으로 가는 게 A15입니다. 그렇다면 A12와 A15의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수호야,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 애들이야. 어떤 애들이 있죠? 1이랑 7이랑 11이랑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것들은 조건으로 따져봐봐. 2의 배수가 아니고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이 여기 모여있고, 여기는 3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닌 애들이 여기 모여있죠. 그렇다면 얘네 둘의 교집합이면은 의미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어? 이제 2의 배수도 안 되고 3의 배수도 안 되고 5의 배수도 안 되고 이걸 다 만족한 애들만 들어가지 않겠어?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랑 같은 의미가 되냐면 A30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30이라는 숫자는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기 때문에 A30이라는 집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조건이 이거랑 똑같아요. 2의 배수 빼고 3의 배수 빼고 5의 배수 빼고, 그렇죠? 나머지 숫자들만 쓰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니은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찾아보면서 어떤 숫자하고 서로 소인 애들만을 찾는 건데 1이라는 숫자는 모든 애들과 서로 소거든요. 최대 공약수가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윤지 앞에 앉아. 혜연이 앞에 앉고 시험지 가져가고 핸드폰 내시고 앞에 앉아. 앞에. 시험지 찾아가. 핸드폰 내고. 자,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디귿에서 두 자연수 mn이 서로 소이면 an과 am은 서로 소이다. 이거는 틀렸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니은에서 봤잖아. 모든 집합에 1이라는 원소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지? 가연아, 두 집합이 서로 소라는 건 어떤 뜻이야? 그지? 그러니까 교집합이 아예 공집합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써놨던 모든 집합들은 전부 다 1이라는 원소를 일단 갖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m값과 n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요런 모든 집합에는 다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말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이 조금 고민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여기 과정 중에 이게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애가 있어요. 봐봐. an이 am에 포함이 되면 n은 m의 배수이다 라고 했는데, 물론 이 말이 맞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것 중에 요거 한번 봐봐. A6이랑 A12를 보세요. 자, A6과 A12는 요 조건이 동일하죠. 2의 배수 아니고 3의 배수 아니고, 얘도 2의 배수 아니고 3의 배수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원소들을 구해보면 완전히 어때요? 동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A6과 A12라는 이 두 집합은 그냥 같은 집합이거든요. 같은 집합.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A6이 A12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해도 맞는 말이고, A12가 A6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해도 맞는 말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데 이게 성립하면은 n은 m의 배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배수일 수도 있지만 요렇게 되면은 얘가 얘의 배수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다. 그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결국 서로 소인 애들을 찾는 데 있어서는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소인수가 중요해. 그래서 소인수가 뭐냐를 가지고 그 집합을 만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런 6이랑 12처럼 서로 약수배수 관계에 있더라도 소인수가 동일하다면, 그걸 구성하고 있는 소인수가 동일하다면 집합은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거를 생각할 수 있다면 답을 기억 니은이라고 찾을 수 있었겠죠.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 혹시 보기에 만약에 기억 니은 리을이라는 보기가 있었으면은 요거 고른 사람들 많았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그 보기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걸러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로 가서요. 5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부터 볼게요. 19번. 서윤아, 19번 풀었니? 어? 그래서 맞췄어? 오, 잘했네. 자, 지금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A집합, B집합, C집합 이렇게 있어요.
이랬을 때 이것도 우리 지난주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하게 그 색칠되는 몇 겹으로 색칠됐는가 요거를 잘 보시면 되는데 일단 한 가지 활동만 신청한 학생 12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있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의 숫자를 소문자 A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A명이 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요거를 소문자 B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B명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C라고 해보겠습니다. C명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한 가지 활동만 신청한 학생이 12명이니까 예안아, 우리는 이거 소문자 A, B, C에 대해서 식을 하나 지금 얻었지. 한 가지 활동만 신청한 학생 12명이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다? 이 안에 숙제하고 있었어요. 아니 함수 풀고 있었어요. 함수 풀고 있다. 어차피 남아야 되잖아. 그치? 몇 번이요? 아니 19번은 무슨 없어? 아 19번. 넌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시간을 뺏고 있는 거야. 자, 여기 친절하게 써줬잖아. 여기에 A명, 여기에 B명, 여기 C명이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한 가지 활동만 신청한 애들 아니야?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인 거예요? 그치? 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만 신청한 학생 수는 B, C를 모두 신청한 학생 수의 절반이다 그랬죠?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봐봐. A만 신청한 학생이 방금 쓴 요 소문자 A란 말이에요. 그러면 BC를 모두 신청한 학생, BC를 모두 신청한 학생이면 여기 아닌가, 여기 요렇게가 BC를 모두 신청한 학생이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학생 수가 요거의 몇 배? 2배라 그러는 거잖아. 그지? 이게 이거의 절반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A만 신청한 학생 수는 BC를 모두 신청한 학생이 절반이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여기의 2배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를 2A라고 쓸 수 있겠죠. 2A, 그치? 여기다 쓸게. 2A. 자,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요렇게 요 영역이 교집합 영역이 2A인 거고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자, B만 신청한 학생 수는 CA를 모두 신청한 학생은 여기거든요. 여기. 요렇게. 그치? 그럼 또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이거의 2배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2B. 여기가 2B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C만 신청한 학생이랑 이쪽을 또 이렇게 비교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지금 C의 2배 2C가 됩니다. 보이니?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림을 잘 보면 이 전체 영역에서 요 가운데 부분은 몇 겹이 색칠된 거야? 여기 3겹 색칠됐죠. 근데 요 가운데를 뺀 나머지 여기는 전부 몇 겹만 색칠됐어요? 다 한 겹이에요. 그쵸? 다 한 겹. 그럼 봐봐. 지금 여기 보이는 게 A 그리고 2A니까 총 3A잖아. A가 총 3A고 여기가 B고 요렇게가 2B니까 더하면 3B, C, 2C니까 3C. 자, 요렇게 다 더한 다음에 거기에서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 가운데 완전 센터. 요 센터에 들어가는 애들을 몇 번을 빼주면 2번만 빼주면 왜냐면 여기는 3겹이었으니까 여기서 2겹만 딱 벗겨주면 그러면 모든 영역이 다 몇 겹이 되는 거야? 다 한 겹으로 싹 색칠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문제에서 얘기한 전체 30명이 돼야 됩니다. 문제에서 모든 학생들이 한 가지 이상의 봉사활동을 신청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A, B, C의 합집합이 30명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가 3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지난주에 풀었던 문제처럼 이렇게 색칠해보고 여기가 몇 번 색칠됐는지. 그래서 여기서 그럼 얘가 3번 색칠됐으니까 얘를 2번을 빼주면 모든 영역이 다 한 번씩 색칠되겠구나. 이런 원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의 값은 알고 있잖아. 여기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었으니까 이걸 곱하기 3에서 36이잖아요. 그쵸? 그럼 36에서 얘를 2번 뺐더니 30이 나왔으니까 얘는 몇이었구나?
3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색칠만 잘 해보면 우리는 풀 수 있다. 그렇지? 자,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은 원의 방정식을 살짝 넣어놨고, 그리고 그 산술기하 문제죠. 그쵸? 그래서 좋은 문제야. 여러분 딱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들을 잘 섞어놓은, 이렇게 단원이 섞여있는 문제는 좋은 문제거든요. 자, 20번 문제에서 일단 맨 처음에 보자마자 이 원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 그러면 요거 바로 접선의 방정식 써야 됩니다. 서윤아, 뭐라고 써야 될까? 네, 요 원 위의 점 여기에서의 접선 x 플러스 2y는 5라고 써야 되겠지, 그치? 여러분 이제는 이거 보자마자 이 공식 떠올라야 돼, 그치? x1x y1y는 r제곱이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었죠. 자, 그래서 요 공식을 써서 얘가 지금 L이라는 접선인데 그 L 위에 점 XY가 제 1사분면 위에 있대요. 민영아, 이 얘기 왜 했을까? 1사분면 위에 있다. 그쵸? X와 Y가 양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치? X, Y가 지금 양수인 상황이고, 그리고 X 플러스 2Y는 5가 만족이 되는데 그때 요거의 최소값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만 가지고 풀려 그러면 안 되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요것을 활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쓰긴 쓸 건데 이것만 가지고 단독으로 산술기하를 쓰면 답을 못 찾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내용을 x 플러스 2y를 우리가 찾고 싶은 요 친구한테 곱해서 이거 전체의 산술기하를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식의 값이랑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애를 곱하세요. 곱해주면은 분배 법칙하면 어떻게 돼? 2 그리고 y분의 x 그리고 여기는 x분의 4y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윤서야 2랑 더해갖고 얼마고? 4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y분의 x 더하기 x분의 4y. 자, 요놈과 요놈을 주인공 삼아서 윤서야 뭘 써주면 될까? 산술기하를 써주면 됩니다. 그치? 얘네 둘을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는 이유는 얘네 둘은 하영아 곱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랑 둘이 곱하면 뭐라고? 4죠. 그러니까 두 숫자의 곱이 상수란 말이야. 곱이 일정하단 말이죠. 그쵸? 산술기하를 써가지고 우리가 답을 잘 찾으려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곱이 일정해야 돼요. 곱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을 때 그때 그런 두 대상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써야 우리가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4 앞에 그대로 써주시고 요거 산술기하 하면은 2 루트 하고 하영이가 말한 대로 여기는 4만 남겠죠. 그쵸? 그럼 재현아 이쪽이 얼마가 돼? 8이 되죠. 그럼 이 문제의 답은 8일까? 우리가 최소값을 찾고 싶었던 대상은 요 부분이잖아. 요 놈의 최소값을 찾고 싶었는데 우리는 계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앞에 얘를 곱해놨었잖아. 이게 얼마였죠, 이 값이? 5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값에다가 5를 곱했더니 그것의 최소값이 8이 나온 거죠. 그러면 나의 얘의 최소값은 얼마였다? 5분의 8이었다. 그쵸? 네, 그래서 이걸 5로 나눠줘야 요 부분의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답은 5분의 8, 3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요게 이제 비슷한 문제가 화요일날 풀었던 시험지에도 있었어요. 그죠? 뭐 그거는 이제 원의 방정식은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식을 여기다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산술기하 쓰는 문제가 의여고 시험지에도 있었어요. 조금 이따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과 22번. 자, 21번은요 요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L이라고 하자. 그럼 먼저 우리 다른 거 하기 전에 이 L부터 좀 찾아봅시다. 어떻게 찾아야 되지? 혜원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요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찾고 싶어. 혜원아 어떻게 시작할래?
진짜 알아? 뭔데? 말해봐. y는 어. x 플러스 n. y는 x 플러스 n. n도 좋고 k라고 잡아볼게요. 왜냐면 기울기가 지금 1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을 하나 쓰는 거죠. 이렇게. 그죠? 기울기가 1인 직선 하나 쓰고, 자 그럼 혜원아, 이 직선이 이 원에 접해야 되잖아. 접한다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였지? 접한다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개념 뭐였지? 뭐라고? 판별식? 같아. 뭐가 같은데? 그거랑 저거랑 저거랑. 근데 물론 판별식으로도 접한다는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문제를 풀면서 판별식을 추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접선 찾을 때는 판별식보다는 개념으로. 어떤 개념으로? 같아요. 뭐가 같은데? 저거랑 저게 뭔데? 저 앞에 거요. 앞에 게 뭔데? X 마이너스. 이 원이요? 이 원이랑 얘를 갖다라고 놓는다고? 아니면 컴마. 그 원을 공부를 할 때는요, 원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도형의 측면에서 접근해서 풀어야 돼. 접선이면 이런 게 접선이잖아, 혜원아. 그치? 그럼 이 그림에서 떠오르는 거 없어요? D는 R, 그 얘기 듣고 싶었던 거야. D는 R. D는 R로 풀자고요. 그죠? 가연아, D가 뭐였더라? 저거 음. 그거 루트 절대값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D라는 게 뭐와 뭐 사이의 거리인지 얘기해줘야지. 그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 그 원에 어디? 중심. 이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1,2 1,2. 앞으로 와, 재현아. 저요. 자, 그래서 요 원의 중심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구해보면 그것이 원의 반지름 루트 2하고 똑같다. 그래야 접하는 거지. 그치? 자, 하영이 해봐. D 구해보세요, D.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아니야. 이거 갖고 하는 거야, 이거 갖고. 얘 갖고 하는 거 아니고 얘 갖고 하는 거야. 1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1 마이너스 2 플러스 K. 자, 이것이 무엇과 같아야 돼, 하영아? R이 얼마였는데 지금? 루트 2, 그치? 자, 그럼 양변에 루트 2를 곱하고 절대값 안에 계산해주면은 K-1의 절대값이 2입니다. 그러면 K-1이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그럼 재현아, K는 얼마 또는 얼마?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던 걸 찾았습니다. 지금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찾았어요. K 자리에 3 집어넣은 거랑 1 집어넣은 거니까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랑 y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 요렇게 두 개가 지금 이 원에 접한다 라는 것을 찾았어.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보자. 자, 1,2 여기에 중심이 있으면서 반지름이 루트 2짜리 원이니까요, 요 정도 사이즈가 될 겁니다. 요 정도 사이즈가 될 거고, 여기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요건가? 여기 45도인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하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딱 3이겠죠, 그죠? 여기가 3인, 여기를 지나가는 y는 x 플러스 3 요런 접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울기는 똑같이 1인데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아래쪽에서 지나가는 요런 애가 하나 있겠죠? y는 x 마이너스 1 루트 2분의 그쵸, 어차피 a 빼기 1인 거니까 요거는 지워지고, 자, 요게 거리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 원의 반지름인 얼마랑 같아야 돼? a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a 값은 루트 2분의 1이다. 루트 2분의 1이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원의 반지름을 두 개를 찾은 거고요.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요거라서 둘이 곱하면 2분의 3,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대충 이런 느낌인 거야. 요쪽 직선이랑 그러니까 요 접선이랑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니까 뭐 이렇게 생긴 원 하나 지금 찾은 거고요. 또 하나는 요쪽 직선이랑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원을 찾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의 반지름을 구해봤더니 한 놈은 요거, 한 놈은 요거. 걔네들을 곱해서 2분의 3.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접선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접선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잘 찾을 수 있느냐, 이걸로 풀면 되는 거죠. 이걸로. 그지? 자, 그 다음에 22번 가볼게요. 자, 22번은 여러분들이 이 fy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이 도형의 표현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동시킨 건가, 이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거든. 자, 맨 처음에 주어져 있던 건 이제 요거잖아. 자, 얘를 요렇게 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유나야 몇 단계를 거쳐야 될까? 두 단계를 거칠 거야. 처음에 뭘 해주면 좋을까 얘한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은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 중에 대칭을 한다면 어떤 대칭? 뭐 x축 대칭, y축 대칭, 뭐 원점 대칭, 뭐 yx 대칭, 뭘 먼저 할까? 일단 봐봐.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 요거잖아. 근데 요 모양은 여기에 지금 y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x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일단 중요한 건 x랑 y가 서로 일단 바뀌었잖아, 자리가. 그쵸? 그럼 이걸 이렇게 바꾸는 대칭이 무슨 대칭이지? 그렇죠. 그래서 y는 x 대칭을 먼저 할 거예요. y는 x 대칭을 먼저 시켜주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y, x가 됐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봐. 자, 그러면 이제 y가 있던 자리에 y 플러스 2가 들어간 거고, x가 있던 자리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갔어. 그쵸? 그러면 하영아, y 자리에 y 플러스 2, x 자리에 x 마이너스 2를 넣겠다라는 건 평행이동이잖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기겠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요? x가 있던 자리에 x 마이너스 2를 넣었죠? 얼만큼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y 자리에 y 플러스 2를 넣었죠? 얼만큼 옮기겠다는 거예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옮기는 거구나, 이 생각을 했으면 자, 이제 움직이면 됩니다. 얘를 우선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생긴 y는 x에 대해 대칭. 그러면 서연아, 얘가 몇 사분면으로 넘어갈까? 요거에 대해 대칭시키면 여기로 넘어가겠죠. 그쵸? 그죠? 잘 생각해봐. 여기 있던 삼각형이 얘에 대해 대칭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뭐 요런 모양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죠. 요렇게. 그치? 이게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킨 거고요. 그러면 이 녀석의 좌표를 좀 생각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였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였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지점이 루트 3지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의 좌표가 루트 3, 마이너스 1, 뭐 이런 상황이었을 거야. 그치? 그런데 그 삼각형을 이제 우리가 요렇게 이동을 시킬 거니까, 자, 요 녀석을 이제 오른쪽으로 두 칸이니까 이렇게 한 여기쯤? 네? 여기쯤 오면은 지금 오른쪽으로 두 칸 민 거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니까 아래로 두 칸 밀면은 여기쯤까지 오겠죠. 이렇게 올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0,0이었는데 평행이동을 요만큼 시켰으니까, 그지? 하영아, 여기가 몇 컴마 몇이 됐을까? 왜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 자, 몇 컴마 몇일까 여기가?
서윤아 여기가 몇 컴마 몇일까? 넌 왜 물어보는 것 같아? 뭐라고요? 자, 우리는 이 삼각형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옮겼어. 원래 이 삼각형의 이 왼쪽 위의 꼭지점은 원점에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를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옮겼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된 거야? 2, 마이너스 2가 되지 않았을까? 그죠? 0,0이 두 칸 이렇게 왔으니까. 맞죠?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y는 루트 3x라는 직선, 그러면 y는 루트 3x면은 요거보다 기울기가 약간 높으니까 요렇게 올라가거든요. 요렇게 60도 각도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원점 지나면서 요런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요 초록색 직선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위에 있는 점 중에 제일 멀리 있는 점 어딜까? 딱 봐도 요게 요거랑 평행하게 이렇게 놔보면 여기가 제일 멀겠죠. 여기가, 그치? 이쪽 꼭지점. 그래서 우리는 이쪽 꼭지점에서부터 요 직선 y는 루트 3x라는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이 거리가 이제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거든. 그럼 거리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정확한 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자, 우리 요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의 좌표도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여기가 0,0일 때 여기가 루트 3,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죠? 그러면은 윤서야 요거에 비해서 오른쪽으로 얼만큼 더 간 거야? 여기가 0,0이었을 때 여기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얘와 얘 사이의 관계가 얘와 얘 사이의 관계랑 같을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럼 요 놈의 x좌표가 몇일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해봐. 자, 이 점이었지 원래 요 점. 그죠? 요 점이었잖아 윤서야. 그 점을 이만큼 이동시킨 게 얘 아니야. 그럼 뭘까? 이게 몇 컴마 몇일까? 수호야 몇 컴마 몇일까? 컴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이게 요 좌표에다가 이거 그대로 더하면 되잖아. 점의 이동이니까. 그럼 우리가 마지막 계산해야 될 건 뭐냐?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주면 된다. 맞죠? 그러면 루트 3x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만들고요. 얘네 둘 사이의 거리 d를 구해볼게. 재현이 해봐. 루트 4분의 절대값 2루트 3 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2분의 2루트 3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2로 약분시키니까 답은 뭐예요? 루트 3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래서 요것이 지금 이 문제의 답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계산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 처음에 요거를 보면서 어떻게 이동시켜서 만든 건지 요거를 생각해내는 것이 포인트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 뽑아놨던 문제들은 다 했고요. 나머지 문제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좀 해봅시다. 자, 페이지 관계없이 요 시험지에서 물어보고 싶었다. 문 좀 닫아주라 이제. 질문 없었니? 질문? (18번이요) 18번. 자, 18번. 자, 18번 문제는 중심이 제 3, 4분면 위에 있는 원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을 c라고 하자. 자, 여러분 원을 이동시킬 때
원을 이동시킬 때는 도형의 이동으로 보는 게 편해요? 점의 이동으로 보는 게 편해요? 점으로 보자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이거 굳이 도형이라고 보지 마. 그냥 이 원의 중심만 가져와가지고 이 원의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만 따라가면 된다. 자, 요런 중심이 있었어요. A, B가 있었는데 우리는 요 중심을 제일 먼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윤서야, 얘를 Y는 X 대칭시키면 몇 컴마 몇으로 갈까? B, A로 갈 거고, 요걸 X축 대칭을 시키면 어디로 갈까? 뭐라고요? 여기 다시 바뀌나요, 자리가? 그렇죠. B, 하고 Y 좌표에 있던 요 녀석이 이렇게 돼야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새로운 원의 중심이죠. 이게 문제에서 말한 C라는 원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은 처음의 반지름과 동일할 테니까, 그죠? 이 문제에서 원하는 C라는 원은 어떤 원이냐면 x-b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은 9 이런 원인 거예요. 그지? 중심만 따라가지고 반지름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원 C의 중심은 여기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이 좀 전에 찾은 이 중심 b, a를 요 식에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어. 그죠? 대입하면 윤지야 식이 뭐가 돼? 그치. 요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조금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5는 a-2b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원 C가 y축에 접한답니다. y축에 접한다. 자, y축에 접하면 나애야 지금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y축에 접한다 그러면 이 중심의 무슨 좌표가 반지름과 같아야 될까? x좌표의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b의 절대값이 이 원의 반지름인 3과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원래 이 원의 중심 a, b는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이었죠? 맨 처음에 3, 4분면에 있는 점이었으니까 우리는 a, b의 부호가 뭐라는 걸 알고 있어? 마이너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여기 안에 있는 요 b도 마이너스였을 테니까 자, 절대값 b가 3인데 b가 음수니까 b의 정확한 값은 마이너스 3이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b가 음수니까. 그쵸?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요게 플러스 6이 되는 거니까 넘기면 a는 뭐예요? 마이너스 11인가? 그치?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14, 1번 이렇게 풀면 되죠? 자, 또 다른 문제 중에서 질문하고 싶었던 문제. 이게 작년 호응 기출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만나게 될 시험지와 제일 그래도 유사하지 않을까? 근접하지 않을까? F 질문하고 싶지 않나요? 16번이요? 16번 이게 그 1대1 이거 몰라. 알고 있어요. 그거 몰라가지고 자꾸 왜냐고 물어보는 거. 1대1 대 루트 2가 뭔데? 그거요. 직각이 되는 삼각형. 변의 기. 변의 길이의 비율, 그치? 네. 그럼 1대1 대 루트 2를 안다면 그거랑 세트로 또 하나 알아야 돼. 1대 루트 3대. 그렇지. 그건 어떤 삼각형?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중에서도 각도가 몇 도 몇 도 몇 도인 삼각형이었을까? 90, 45, 그건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잖아. 90, 90, 30, 60. 그렇지. 우리 재현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제일 자주 만나게 되는 삼각형이죠.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고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고요. 또 하나 많이 만나게 되는 삼각형은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90도인 요런 삼각형. 이거는 1대 루트 3대 2의 길이의 비를 갖는다. 그렇죠? 제일 유명한 두 가지 삼각형이고요.
자, 16번 문제는 이 원과 이 직선이 AB에서 만날 때 AB와 원의 중심 C를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 된다. 그럼 좀 그려볼까요? 1,2니까 2,1이니까 2,1. 자, 여기에 중심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이 지금 4짜리죠. 원의 반지름이 4니까 좀 크네. 여기에서 한 여기까지 가겠네, 원이. 그러면은 요렇게 이만한 원이죠. 그쵸? 요런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k, 얘가 a, b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얘가 봐봐. 이게 지금 원의 중심 C인데 C하고 이 직선하고 만나는 두 점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봐봐.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거냐면 아까 얘에서 요렇게 띠리리리리릭, 자 여기서 요렇게 띠리리리리릭 가가지고 요 지점 있잖아. 요 지점이랑 얘에서 띠리리리리릭 가가지고 요 지점, 이 두 지점을 지나가게, 여기를 지나가게 우리가 직선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그어질 수밖에 없냐면, 아이고, 우리가 지금 그으려고 하는 직선이 기울기가 1짜리잖아요. 이 직선 자체가 이 각도가 무조건 45도가 돼야 돼요. 그럼 얘가 45도 각도를 이루면서 이 직선과 이 원이 만나는 이 두 점과 원의 중심이 직각이 되면 삼각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요런 느낌으로 삼각형 그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지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 나오지 않겠어? 그쵸?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만 했다면 뭐 끝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지금 4만큼 가가지고 요 지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정성껏 그려보면 요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1 요 지점을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 직선이랑 요 점 사이에 그냥 얘를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K값 나오는 거고, 근데 이거는 좀 그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고요. 그림을 좀 덜 활용한다면 요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요 직선이랑 요거 사이의 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이게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니까 이게 4고, 여기서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 찾아보면 2루트 2일 거거든. 이게 될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요 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요거까지의 거리가 2루트 2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아무튼 우리는 원을 그려놓고 이 원하고 기울기가 45도인 직선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든다라고 하면 요런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요런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이다. 그렇게 따져서 계산하시면 K값 나올 거고요. K값 얼마? 3 나옵니다. 3. 찾으시면 돼요. 자, 또 다른 문제 중에 질문. 네, 물 마시고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먼저 갔다 오고 나서. 그래요. 또 질문 나오신 문제 있었나요? 15번이요. 자, 15번은 y는 mx 플러스 3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 이거이고 이거에다의 요거니까, 자, 이게 해석의 문제인데 이 a집합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a집합의 원소가 한 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이게 지금 이 집합 A라는 집합이 무슨 집합이냐면 요 식을 만족하고 요 식을 같이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요거는 지금 직선이고 요거는 원이잖아. 결국 쉽게 말하면 어떤 직선과 이 원의 무슨 점이야 여기가? 교점이야, 교점.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은 무슨 집합이냐면 y는 mx 플러스 3이라는 직선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라는 원, 얘네 둘 사이에 교점의 집합입니다. 교점의 집합. 교점의 집합인데 그 교점의 집합에 원소가 한 개밖에 없대요. 민영아, 그게 무슨 말이겠어? 교점의 집합에 원소가 한 개밖에 없대. 호호.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하나 지나가. 직선이 하나 지나가는데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치, 그러니까 이 원과 이 직선의 교점이 두 개니까
이렇게 되면은 A라는 집합의 원소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교점이 두 개니까. 근데 이 집합의 원소가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직선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됐다? 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접할 때의 m값을 구해라 라는 걸 조금 어렵게 말한 거예요. 접할 때 m값을 구해라. 자, 그럼 예한이가 해보자. 얘네 둘이 지금 교점의 집합에 원소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접한 건데, 그럼 요 놈과 요 놈이 접했대. 예한아 뭘로 풀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접한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야? 단지점. D는 R이죠. D는 R. 그럼 D부터 구해봅시다. D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어떤 점? 0,0과 어떤 직선? mx-y 플러스 3은 0으로 정리해 놓을게요. 요거 둘 사이의 거리 D 불러주세요. 루트 2분의 루트 뭐예요? 아니죠. m제곱 플러스 1 m제곱 플러스 1분의 3. 3. 자, 요거가 이 원의 반지름인 누구랑 같아야 돼? 루트 2랑 같아야 돼. 그치? 요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넘겨서 요거 이렇게 곱해주고 양변 제곱하면은 9는 2m제곱 플러스 2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2 넘기고 2로 나누면 m제곱 얼마예요? 2분의 7이 될 겁니다. 그쵸? 답은 3번. 이렇게. 또 다른 문제 중에 질문 있나요? 질문 없니? 그래서 14번 14번 자, AB와 X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AP 플러스 BP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는 이거 대칭시키는 건 알지 소야? 자, 1,2가 있고요 4,4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요게 A고 요게 B인데 AP 플러스 BP가 최소가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 대칭시킵시다. X축에 대해 대칭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띠리리리리 대칭시켜서 여기다 갖다 놨어. 그러면 A'이라고 부를게요. 여기가 그럼 1,-2가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우리는 이 대칭시킨 점과 B를 어떻게 해야 돼? 쭉 연결시키면은 이 길이가 문제에서 말하는 AP 플러스 BP의 값이 최소가 되는 그 길이죠. 그쵸? 근데 재현아, 우리는 그때 P점의 좌표를 찾을 거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돼? A, 응? A, 0.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그었을 때 그 직선이 X축이랑 만나는 여기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누구의 좌표야? 이게 P의 좌표지. 그죠? 그럼 이 P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찾기 위해서요. 이거 어떻게 찾아? 왜 찾아요? P의 좌표를 찾으러 했으니까. 아, 그러게요. 너 이거 뭐 틀렸어? P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이 빨간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잖아. 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가지고 그 직선의 여기가 어디예요? X 절편을 찾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재현아,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거야? 가장 먼저 뭐부터 찾아야 돼? 기울기부터 찾아야 돼. 기울기 얼마야? 그러네요. 기울기가 4 빼기 1, 3분의 6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가 2네요. 기울기가 2면서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뭐라고 쓸까? 이 괄호 그럼 y는 2x-4죠. 그죠? 자,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x절편을 찾을 거니까 어떻게 찾을 거야? y에 0 넣어. y에 0 넣으면 x는 몇이야?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이 p의 좌표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단 거리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최소가 될 때 p를 물어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지금은 p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직선을 찾아서 절편을 찾으면 된다. 또 질문 있나요? 최단
거리 하면 그냥 지금 A랑 B랑 거리 그쵸. 만약에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가 답인 거예요. 그럼 3이랑 6이니까 3루트 5가 답이 되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그게 최단 거리다. 그죠? 질문 없나요? 없으면 의역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의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